공허의 시대에 방황하는 어른이들의 잃어버린 호기심을 찾아서 아재살롱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재살롱 진행자 안산토박이 안토. 안녕하세요. 남해라고 합니다. 아재살롱 10번째 방송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단원 FM과 함께하는 아재살롱, 엉뚱한 질문에 진심으로 들이대는 아재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쓸모있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잠시 방전하시고 머릿속 드라이브 정리하세요. 자, 그럼 바로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재살롱 진행자 안산토박이 안토 인사드립니다. 아재살롱 10번째 방송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남해님? 예, 저도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향에 또 오랜만에 가보고 또 안산 올라오기 전에 또 나주도 갔다가 대구도 갔다가 조금 힘들게 한 12시간 운전했나요? 그러고 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아주 전국 팔도를 누비고 다니셨군요. 전라도와 경상도를 구분을 안 짓죠, 저는. 아주 좋은 추석 연휴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한동안 많이 더우셨지 않나 싶은데요. 이번 추석 연휴에도 한창 덥다가 이제 좀 시원해지는가 싶기도 합니다. 절기상 가을이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여전히 덥다 보니까 요즘 주변에서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점점 체감이 많이 되어서 그런 걸까요? 사실 기후변화라는 이 단어도 사용하기엔 너무 안일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보다는 기후위기가 보다 적절한 표현이라고도 어떤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기후위기의 근본 원인은 온실가스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 온실가스가 온실처럼 지구의 대기에 태양의 복사열을 가둬서 점점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키는 그런 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온실가스 배출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 것이냐, 또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를 어떻게 흡수하면 좋겠느냐에 대한 그런 논의가 활발한데요. 최종적인 목표로는 2050년까지 넷 제로를 달성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 넷 제로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지구 대기 중에 배출한 온실가스와 흡수된 온실가스의 비율이 동일해져서 0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주제를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탄소 국경 제도라는 것입니다. 언론이나 각종 미디어에서는 영어 약자로도 많이 표현이 되는데 CBAM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말로 약간 욕설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사실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주제 들어가기 앞서서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CBAM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Cigarettes After Sex의 Sweet 듣고 오겠습니다. Watching the video that you sent me, the one where you're showering with wet hair dripping. You know that I'm obsessed with your body, but it's the way you smile that does it for me. It's so sweet knowing that you love me, though we don't need to say to each other sweet, knowing that I love you and running your fingers through
perfect color, but it's always your eyes that pull me under. It's so sweet knowing that you love me, though we don't need to say it to each other. Sweet knowing that I love you and running the fingers through your hair. It's so sweet. And I'll gladly break it, I'll gladly break my heart for you. And I'll gladly break it, I'll gladly break my heart for you. And I'll gladly break it, I'll gladly break my heart for you. And I'll gladly break it, I'll gladly break my heart for you. It's so sweet knowing that you love me, though we don't need to say it to each other. Sweet knowing that I love you and running the fingers through your hair. It's so sweet. 예, Cigarettes After Sex의 스윗 듣고 왔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탄소 국경 조정제도 CBAM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온실가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정확히 온실가스가 뭐가 있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남해님이 좀 알고 계신 게 있을까요? 그것보다 왜 CBAM으로 탄소를 집중적으로 주시를 했느냐,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온실가스의 종류 중에 대표적으로 6가지라고 하면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 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학,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요. 이 6가지 중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탄소, 카본이 들어가는 종류가 4가지나 됩니다. 그 정도로 탄소를 조절하는 게 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거에 좀 크게 기여한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탄소를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이산화탄소가 될 것 같고 그 외에 또 몇 가지가 더 있을 것 같긴 한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6가지. 이산화탄소와 메탄, 아산화질소. 아, 네네. 네. 아, 그거구나.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산화탄소를 보면은 C랑 그 탄소 원자 하나랑 산소? 산소. 산소 원자 2개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산화탄소에 탄소를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제가 어디선가 듣기로는 그 이산화탄소 같은 이런 온실가스들이 그 대기 중으로 들어온 그 빛을 가두는 어떤 그런 물리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온실 효과를 야기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네. 전 이런 걸 들어봤을 때 참 어찌 보면 우리가 이런 온실가스가 무엇이 있고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과학적으로 알게 된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어서 한 몇백 년 전에 산업혁명 때 네.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는 우리가 이런 과학적 지식을 잘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석탄이라든가 석유 이런 것들을 그냥 마음껏 활용을 하다가 나중에 이것이 어떤 온실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거를 과학적으로 발견했다고 저는 들었는데 네네. 그 점에서 어찌 보면 과학이라는 게 참 우리 인간의 눈을 좀 이렇게 띄워주게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 거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대신에 그 반대로 과학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된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어찌 네. 보면은 산업화라는 것도 과학에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찌 그렇죠. 보면은 큰 원인으로 작용을 했기도 했죠. 근데 다만 지금 저희 현실이 이 온실 효과, 지구 온난화 이거를 당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문제도 과학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맞죠. 과학이 우리의 미래 혹은 뭐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걸 아마 해소시켜 줄 수는 있을 거예요. 무작정인 그 제재, 환경을 위한다는 마음 혹은 그 말로 제재를 한다기보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친환경 쪽으로 개발이 될까 이런 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이번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본격적으로 탄소 국경 조정 제도 CBAM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BAM 이게 사실 영어의 그 약자인데 영어로 풀면은 Carbon Border 그리고 Adjustment Mechanism이라고 해서 유럽 연합 잘 아시죠? 그 EU라고도 많이 하는데 이 유럽 연합이 도입을 하고자 하는 무역 관세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기후위기의 그 탄소 배출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중요한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국가 간의 수출과 수입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탄소 배출이 당연히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마다 이 탄소 배출량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규제가 다르다 보니까 수출입 과정에서 이런 탄소 배출이 규제가 약한 국가로 점점 이전이 되는 그런 문제를 아무래도 유럽연합은 막고 싶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탄소 유출이라고도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기후위기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여러 국가들의 그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수백여 개의 국가가 공동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일종의 조별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별 과제에서 가장 선두를 달리는 달리 말해서 약간 모범을 보이는 곳이 바로 대표적인 곳이 유럽연합이죠. 하지만 모범을 보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탄소 배출에 소극적인 국가들을 설득을 하려면 보다 실질적인 압박, 대표적인 것이 이제 경제적으로 그 국가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먹고 사는 문제에 직결되니까요.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크긴 하죠. 거기에다가 유럽이 먼저 이렇게 그러니까 선봉장을 서게 된 것도 미국보다는 조금 더 뭐라고 해야지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게 더 있다고도 봅니다. 그렇죠. 저희도 뉴스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상당히 유럽연합에서 내놓는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이 굉장히 좀 진보적인 어떤 경향성이 좀 두드러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죠. 거기에다가 유럽은 이미 성장을 많이 했잖아요. 아까 전에 말한 산업화도 어떻게 보면 영국에서 먼저 시작을 한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뭔가 다음을 말하는데 거침이 없다라고 해야 되나? 뭘 좀 더 뭐 개발을 해야 된다거나 그러질 않아도 되니까. 왜냐면 먹고 사는 문제, 자기는 이미 먹고 살만 하니까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그렇죠. 경우는 솔직히. 사실 먹고 사는 게 당장 어려운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제도나 관점을 가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전 지구적인 공동 조별 과제의 성격이 있다 보니까 누군가는 먼저 좀 비전을 혹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앞장서는 역할을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 어느 다른 누군가는 손해만 보면서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에 이 대해서는. 관점은 사실 약간 좀 최근에 좀 달라진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전기차 같은 게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요즘 전기차의 그 전 세계적인 보급량이라든가 혹은 이제 전체적인 차량에서의 그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난 상황인데 이것도 사실 유럽연합에서 많은 제도나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활성화가 됐다라는 어떤 이제 기사나 뉴스도 봤던 것 같고 대신 활성화가 빠르게 된 만큼 위험성도 조금 있었죠. 안 그래도 최근에 지하철에서 전기차 폭발 사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지하 주차장 지하 주차장에서 예, 전기 충전을 하다가 터진 그렇죠. 발언한 예. 그런 거 보면은 좀 양립이 돼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뭐 환경 문제 혹은 뭐 경제적 문제 아니면 과학 발전의 문제 이런 거에 통해서 좀 안정적으로 나아가면 좋은데 조금 그런 면에서는 유럽이 먼저 앞발을 냈지만 너무 섣불렀다라고 식으로 판단을 내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앞선 선두주자의 어떤 그 경험을 통해서 미리 학습을 하고 대비를 할 수가 있으니까 뭐 사실 저희 나라도 선두 국가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후발주자로서 그런 위험성을 잘 좀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이 유럽 연합은 지난 그 2021년에 2030 기후 목표 계획 달성을 위한 입법안이라고 해서요. Fit for 55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법안인데 이 개정안에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즉 오늘 주제인 CBAM의 초안이 처음으로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유럽 연합만 열심히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한테 수출하는 국가들도 탄소 배출 절감에 참여하도록 압박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결의가 이 법안에 담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CBAM은 2023년부터 벌써 시범 도입이 된 상태인데요. 수출하는 주체인 기업 등에서 그들이 발생시킨 탄소 배출량에 대한 보고 의무 정도만 부과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제도에 익숙해지라고 마련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CBAM이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탄소 배출에 대해서 단순히 보고뿐만이 아니라 CBAM으로부터 인증 절차도 받아야 앞으로 수출을 하는데 관세 부담을 낮출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단순 계산해보면 이제 시행까지 약 1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게 제가 아까 얘기한 어느 국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저희 나라는 아시다시피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한테 이걸 무조건 지켜라 아니면 세금을 많이 때려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하는 말이니까 계도기간이 3년이라고는 하지만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라고 하지만 과학 발전 혹은 그 환경 문제 그 탄소를 줄이는 기술의 입장에서는 3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길지만은 않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뭐 획기적인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면 모를까 아직 그런 상황도 아닌 상태에서 하는 건 유럽이 조금 너무 서두른 측면이 있다. 과도하게 해라 라고 이렇게 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혹은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유럽연합이 가지고 있는 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을 보이는 거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뭐 뒤에서 또 우리 한국의 수출 관련해서도 얘기하겠지만 유럽의 수출 비중이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저희 나라가. 예, 그러면은 다시 이 탄소 국경 제도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죠. 이 CBAM은 그 유럽 연합 EU에 수출되는 모든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기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얼핏 들으면 생각보다 적용 범위가 작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현대 사회에서 인간들이 사용하는 혹은 의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물질이 앞서 말한 것들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에너지라고 할 수 있고, 보통 에너지를 생산하려면 이 탄소 배출이 동반이 되죠. 그래서 이 CBAM은 유럽연합의 수입업자에게 분기별로 각 제품의 실제 탄소 배출량, 그리고 제품 생산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발생한 탄소 배출량까지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된 CBAM 인증서의 그 가격을 앞으로 수출 혹은 수입하는 그런 어떤 기업이 부담을 해야 유럽연합에 수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CBAM에 대해서 굉장히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린 거긴 합니다. 실제로 이 CBAM과 관련해서 수출과 수입을 하는 기업과 국가에서 준비를 하고 처리해야 할 절차들은 굉장히 복잡한데요.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계산한다는 것이 사실 이게 말은 쉽지 그 과정이 절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대외 무역 환경 변화에 있어서 우리나라 한국은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도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곡은 Empire of the Sun의 Walking on a Dream 입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Walking on a dream. How can I explain? Talking to myself. Will I see again? We are always running for the thrill of it, thrill of it. Always pushing up the hill, searching for the thrill of it. All along we are calling out now again. Never looking down, I'm just an aura of what's in front of me.
예, Empire of the Sun의 Working on a Dream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탄소 국경 제도 관련해서 얘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앞서서 그 탄소 국경 제도 CBAM에 대해서 대략적인 개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고 또 우리의 준비는 어떠한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이 수출에 대한 의미를 한번 짚어보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사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개개인의 관점에서 이 수출이라는 게 다소 막연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냥 한국은 수출이 중요하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정도로만 그 중요성을 어디선가 들었지 않았나 싶은데요. 숫자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민 총소득 그 GNI 지표를 봤을 때 GNI 대비 수출입 비율이 약 100.6%라고 하는데요. 같은 기준으로 미국은 35.7%라고 하고 프랑스는 85.7%, 영국은 91.3%라고 합니다. 이 지표만 보더라도 한국은 대외 무역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는 나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면 좋은 게 우리나라의 국가별 수출 비중입니다. 대개 우리나라 수출이라고 하면 중국하고 미국 중심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그 두 개의 국가의 비중이 여전히 크긴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중국이 19.7%라고 하고요. 미국이 18.3%로 조금 낮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유럽연합 EU인데요. EU가 약 10.8%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바로 옆에 일본이 4.6%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유럽연합의 수출 비중이 일본의 약 2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유럽연합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수출, 국가라기보단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수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 최근 대중국 수출이 크게 감소한 점을 감안을 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수출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경제, 특히 수출에 있어서 유럽연합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 감이 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 CBAM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 8월 2일에 언론사 오마이뉴스에서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작성한 기사가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무능한 윤 정부, 조만간 한국 기업 수백 개가 사라질 위기. 사실 현 정부만의 문제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 CBAM의 본격적인 시행이 당장 코앞이라서 그 위기라든가 책임 소재가 현 정부에 더욱 집중이 되는 게 아닌가도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기사의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국경 조정제, 이하 탄소 국경세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는 무엇일까? 지난 1월 23일 동아일보는 계산법도 몰라요. EU 탄소 배출 신고 1주 앞 기업들 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탄소 배출량을 분기별로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안 하면 1톤당 10에서 50유로의 과징금이 부과가 되는데 국내 기업들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요지였다. 이 기사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식 해명했다. 신고를 안 한 배출량에 대한 과징금은 유럽연합 내의 수입업자들에게 부과가 되고 한국 수출기업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럽연합 수입업체가 과징금을 맞으니 신고하는 한국 기업들은 안심하라는 이야기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 유럽연합 수입업체들은 이 정도로 준비 안 된 한국 기업들과는 거래를 중단할 것이다. 정부 말대로 했다가 수출 기업들은 날벼락을 맞을 것이다. 기업들이 한국 정부를 믿고 탄소 국경세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동안 공짜였던 온실가스에 돈을 지불할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2026년 1월 1일부터 유럽연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등 6대 품목에 탄소 국경세를 적용한다. 2023년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의 이행 기간에는 수출업체들이 분기별로 해당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를 보고해야 한다. 현재 6대 품목에서 시작하지만 2030년에는 플라스틱,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전 품목으로 확장이 될 예정이다. 철강기업 포스코는 지난 7월 15일 탄소 중립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세미나에서 2030년이 되면 탄소 국경세로 최소 2천억 원에서 최대 1조 원에 달하는 비용을 물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포스코의 2023년 당기 순이익이 1조 1,880억 원인데 순이익 전부를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세로 지불할 수가 있다. 탄소 국경세 쓰나미 오는데 너무나 조용한 한국. 대기업인 포스코가 위기인데 중소기업의 사정은 어떨까? 2023년 10월 중소기업 중앙회가 300개 기업을 조사했는데 그중 78.3%가 탄소 국경세를 모른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러면 올해 들어 중소기업들의 사정은 나아졌을까? 7월 31일 탄소 국경세 3차 보고를 앞두고 필자는 비회계법인의 ESG 센터장을 지낸 분과 만났다. 강판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S기업이 유럽연합에 제출할 보고서를 그 회계법인에 의뢰했다고 한다. S기업은 유럽연합 수입업체의 갑작스런 탄소 국경세 보고서 요구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 센터장은 한국의 현재 컨설팅 역량으로 유럽연합 기준에 맞는 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한다는 것을 걱정했다. 현재 한국은 중소기업들의 준비만이 아니라 탄소 국경세를 지원할 전문 역량과 인프라도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글로벌 로펌 루스 라보리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이 18,000개이고 그중 16,000개가 탄소 국경세 대응에 취약한 중소기업이라 했다.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영업이익을 넘는 탄소 국경세를 지불하지 못하여 생산을 준비해야 할 중소기업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자고 나면 수십 개, 수백 개의 기업들이 문을 닫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탄소 국경세가 코앞인데 우리나라는 너무 조용하다. 지난 4월 3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탄소 국경세 대응을 보면 지침서 배포, 설명회, 매달 1회, 전화 상담 691건, 컨설팅 지원 171개사 정도다. 해당 기업은 18,000개인데 컨설팅 실적은 1%를 넘지 못하고 있다. 4개 정부 기관들 전화 상담을 합쳐 겨우 하루에 8건이 되지 않는다. 탄소 국경세에 대한 대대적 홍보도 없고 해당 기업들을 적극 견인할 대책도 없다. 지난 몇 년간 한국 정부 대표들은 유럽연합에 방문하여 고위급 면담 3차례를 하고 한국 기업들을 차별하지 말아달라는 입장문을 4번 전달했다고 한다. 그런데 고위급 면담과 입장문에 대한 의미 있는 진정과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한국이 이렇게 조용해도 될까? 유럽연합과 다른 나라들의 정책은 더 구체화되고 있는데 말이다. 자동차, 정유, 배터리, 종이산업 전반으로 확산. 지난 7월 18일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재선이 되었다. 이날 주목할 점은 폰데어 라이엔이 연설한 정책 목표인데 유럽연합 산업 경쟁력을 강력한 탈탄소 정책으로 확보하고 이를 추진할 수입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 유력한 수단이 탄소 국경세이다. 2023년 8월 미국 의회를 지원하는 비영리 기구인 기후 리더십 위원회 CLO가 제출한 보고서 미국 유럽 연합 철강 무역 동맹의 기회는 미국과 유럽 연합이 탄소 국경세를 실행할 경우 미국은 25에서 30%, 유럽 연합은 50에서 55%의 해외 철강 수입을 줄일 수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철강 산업 가치는 35에서 45% 상승하고 유럽 연합은 2배 이상 상승한다고 했다. 매년 철강으로도 1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3조 8천억 원 이상의 국경세 수입이 발생한다고 했다. 이것은 철강만이 아니라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올 1월에 미국 상원 환경과 공공사업위원회는 미국판 탄소 국경세인 Prove It Act를 통과시켰다. 철강, 정유, 배터리, 플라스틱, 종이 등 17개 품목이 탄소 국경세 대상이고 한국도 해당 국가에 포함되어 있다. 조만간 미국 정부는 한국 수출 제품에 포함된 온실가스 데이터를 요구할 것이다. 미국판 탄소 국경세는 2026년 1월까지 조사를 하고 그 후 시행 예정이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탄소 국경세를 적용하면 중국, 일본도 시작할 것이다. 이는 탄소 장벽이 나라마다 높게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3년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제조업 비중은 국내 총 생산 GDP의 28%로 세계적 제조업 국가인 독일의 20.4%보다 높다. 탄소 집약 산업의 비중도 한국이 8.4%로 독일의 5.8%보다 높아서 고탄소 국가이다. 준비를 안 하면 탄소 국경세의 피해를 보게 될 나라가 한국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탄소 국경세에 너무 둔감하다. 탄소세 한국에 내지 않았으니 유럽연합에 내라. 2021년 7월과 2022년 9월 산업계를 대표해 전국경제인연합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 유럽연합 탄소국경세 면제국에 한국을 포함해야 한다는 편지를 보냈다. 탄소국경세가 역외 차별을 금지하는 자유무역 규범을 위반할 수 있고 한국도 유럽연합과 유사한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도 이런 이유를 들어 산업계와 함께 탄소 국경세 면제를 요청했다. 올해 6월 25일 한국 정부 대표들이 유럽연합을 방문했을 때도 역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 방식으로 국경세를 운영할 것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한국이 주장하듯이 탄소 국경세가 역외 차별로 자유무역 규범을 위반하고 있을까? 2022년 7월 한국기획재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발간된 미국 비영리 싱크탱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정책 보고서는 유럽연합과 미국의 탄소 국경세가 자유무역 규범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유럽연합과 유사하지 않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런데도 한국은 자유무역 교리를 인용하고 싶어 한다. 한국 정부와 산업계는 지금 온실가스에 집중해야 함에도 유럽연합과의 협상에 의존하면서 대응 시간을 놓치고 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동보고서에서 한국이 탄소 국경세 방어를 못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첫째, 탄소 거래 가격이 너무 낮고, 둘째, 철강 산업 등 고탄소 기업들에 대한 100% 무상탄소 할당 때문이란 것이다. 유럽연합과 달리 한국의 고탄소 수출 기업은 공짜 탄소 특혜를 누린다는 것이다. 7월 30일 현재 유럽연합 탄소 가격은 1톤당 67.8유로로 한국 돈으로 약 10만 2천 원이고 한국은 6.61달러, 한국 돈으로 9,100원이다. 가격 차이가 약 11배이다. 탄소 국경세는 이 탄소 가격 차이에 기초해서 국경세를 부과한다. 포스코가 한국이 아닌 유럽연합에 국경세 1조 원을
내는 것을 막고 싶은가? 그러려면 한국의 탄소 거래 가격과 유상 할당을 유럽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 탄소의 가격을 매기면 기업들도 탈탄소 대열에 동참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은 탈탄소 전환의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다. 탄소 국경세 대응, 그동안의 성과 없는 협상이 아니라 공짜 탄소부터 없애야 할 것이다. 남해님, 기사를 쭉 읽느라 좀 힘들었는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으시던가요? 기사가 좀 길었네요. 아, 예. 좀 심층 기사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것 보니까. 같아요. 제 생각엔 아까랑 똑같이 말씀드렸다시피 유럽과 미국 그리고 힘이 있는 강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국가 열강들이라고 하잖아요. 네. 거기에서 일단 대부분 자급자족이 되는 나라들 어떻게 보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도 EU 내에서 싹 다 묶여져 있다 보니까 자급자족이 어느 정도 가능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작은 나라라서 그런 게 또 불가능. 아까도 수출이 비중이 100.6%? 그렇죠. 그렇게 그렇다 보니까 약간 조금 그렇게 질이 낮게 말하면 아니면 좀 평상시대로 말하면 약간 좀 양아치 짓인 거죠. 유럽 연합에서. 이쪽 길을 지나가려면 우리에게 돈을 내고 가라. 약간 이런 약간 느낌. 통행세도 똑같이 세금이잖아요. 탄소 국경세도 똑같이 세금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도 도입을 할 수는 있는 세금이기는 한데 다른 나라한테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우리나라에 수출할 기업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가 유럽에 수출을 하려는 그 비중보다는 조금 지금 아직 뭐 자료를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좀 우리가 수출하는 비중에 비해 수입하는 비중이 좀 낮을 것이다. 대유럽 연합 이런 거에 관해선 하면은 어떻게 됐든 우리나라의 손해라는 거죠. 안 지키면은 둘이 똑같이 탄소 중립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고 쳤을 때 결국 손해는 우리나라의 손해가 맞다. 손해가 맞는데 준비가 미흡했다. 그것도 인정합니다. 제가 뭐 인정하고 자시고가 문제가 아니고 여튼 현실이 그러니까. 현실이 그러니까. 네. 예. 예, 여튼 그럼 다시 좀 돌아가서 이와 같이 이제 CBAM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게 현실이고 적절한 대처가 없을 경우에 우리 그 수출 기업들이 감수해야 할 비용이 막대함을 알 수가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CBAM과 같은 제도가 자리를 잡으면 미국을 비롯한 한국의 주요 무역국들도 비슷한 관세 장벽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의견이 있었죠. 네, 그런 의견인데 거기다 덧붙여서 저 질문을 하나 해보자면은 네. 혹시 그 탄소 중립 탄소 조정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나라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뭐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의 몇 나라들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나라들 있잖아요. 네. 그런 나라들은 그 탄소에 대해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니까 하는 세금이 없는 건가요? 아무래도 지금 탄소국경 조정제도는 수입과 수출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좀 산업 기반이 없어서 수출할 여지가 없는 나라들이라고 한다면 사실 부담을 질 어떤 가능성 자체가 없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수출할 능력이 없다고 하면은 그 나라들은 돈을 어떻게 버는 거죠? 유럽연합에서 그 나라에 대해서 역으로 세금이라든가 무슨 지원금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사실 유럽이라든가 미국 쪽에서 아프리카라든가 저개발 국가의 어떤 기후변화를 위해서 여러모로 지원하는 그런 금액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다만 그것은 이제 어떤 순수한 어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자금의 좀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라들은 당장은 수출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나 역량 자체가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아까 물어보신 게 이제 그 나라들은 뭐 먹고 뭐 사느냐. 먹고 사느냐. 예,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그래서 가난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자급자족해서만 먹고 살 수가 있고
우리 한국처럼 우리 한국은 수출로 지금까지 역량을 키워왔잖아요. 네네. 근데 그 나라들은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가난한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네네. 즉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게 국가적 지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NGO 같은 비영리 단체가 지원을 해서 하는 건가요? 두 개 다 포함이 됩니다. 특정 국가나 국제 연합을 통해서 지원받는 금액도 있고요. 네네. NGO 같은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지원받는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금액 자체나 규모 면에서는 전자가 조금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탄소 조정세를 걷어서 그 나라에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돈의 흐름을 단순히 그렇게 좀 단순화하긴 좀 어렵지만 아무래도 일부는 지원금으로 갈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결국엔 이거는 전 지구적 조별 과제이기 때문에 저개발 국가도 어떤 형태로든 그 참여를 같이 이끌어낼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CBAM 같은 경우는 저희 한국같이 수출이 주가 되는 나라들에게 당장 큰 타격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그런 저개발 국가들은 그들만의 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지원금이라든가 제도라든가 혹은 설득 이런 것들을 동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튼 정리하자면은 결국에는 당장 우리 문제니까 관련해서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이것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좀 가지고 정부의 대응책을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수출은 지금도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지탱할 중요한 기둥이니까요. 좀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노래를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다음 노래는 유이의 블루 윈드입니다.なぜあなたはそんな風に語るんだろう。黙ってるこんな私に希望だってきっとあなたより強く持ってる。言葉にはできない慰めに来ているつもりなのかな。ありがとう言うあなたが言ったジョーク一つも笑えなかった言うでも優しかったあなたのことがわかった発明家は偉い人だと教えられた努力するものを生み出すでもそれに群がってゆく人たちこそ賢くて長生きだ悔しくて泣いたりするのも違う風の中言うあなたが言った神様はきっと見てるよって言う初めて笑えたもっと気の利いたこと言ってよ
私らしく生きていよう예, 유이의 블루 윈드 듣고 왔습니다. 제목처럼 약간 좀 바람 같은 노래였네요. 아, 그렇게 느끼셨나요? 네. 사실 이 블루 윈드의 그 블루는 약간 우울한 뜻이죠. 그쵸. 오늘 주제가 아무래도 좀 우울한 측면이 좀 있다 보니까 파란색 바람보다는 우울한 바람이 좀 더 나은 것 같은. 예, 그러면은 이제 어느덧 좀 마무리할 시간이 좀 다가왔는데요. 그래도 좀 얘기를 하면서 마치도록 할까 해요. 앞서서 탄소 국경 조정제도 CBAM에 대해서 알아봤고 한국의 수출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여러 시사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일반 국민, 우리 주변의 시민들의 의식 변화 정도로 해결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식 변화는 새로운 변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이 기후위기 문제는 광범위하고 복잡하면서 동시에 굉장히 촉박한 시간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절체절명의 시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누군가는 인류의 남은 존속 기간 등을 얘기하기도 하고 학계에서는 인류가 살았던 시기인 인류세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들어와 있다라고 그런 상황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더 넓게는 현대 문명의 큰 두 개의 축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가라는 권력과 자본주의 시장의 경제 근간인 기업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축이 맞물려 잘 돌아갈 때 세상은 보다 빠르게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국가가 됐든 기업이 됐든 그 근본 구성 요소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국가와 기업에 적극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행동을 요구하고 압박을 할 때 결국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크게는 인류 전체가 과거의 방임과 무책임으로 후회하지 않기를 기원해봅니다. 이상으로 아지살롱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이 마지막 곡 한번 들어봐야겠죠. 예, 마지막 곡은 키스 얼번의 Stupid Boy입니다. 감사합니다. Well, she was precious like a flower. She grew wild, wild but innocent. A perfect prayer in a desperate hour. She was everything beautiful and different. Stupid boy, you can't fence that in, stupid boy. It's like holding back the wind. She let her heart and soul right in your hands, and you stole her every dream and you crushed her plans. She never even knew she had a choice, and that's what happens when the only voice she hears is telling her she can't. Stupid boy, stupid boy. So what made you think that you could take a life and just push it around? I guess to build yourself up so high, you had to
take her and break her down. Oh, well, she laid her heart and soul right in your hands, and you stole her every dream and you crushed her plans. She never even knew she had a choice, and that's what happens when the only voice she hears is telling her she can't. And you stupid boy, oh, you always had to be right, but now you've lost the only thing that ever made you feel alive. Well, she laid her heart and soul right in your hands, and you stole her every dream and you crushed her plans. Yes, you did. She never even knew she had a choice, and that's what happens when the only voice she hears is telling her she can't. You stupid boy. Oh, I'm the same old stupid boy. It took a while for her to figure out she could run, but when she did, she was long gone, long